네, 백년화편. 응? 주식이 떡상하는 그날까지. 네. 백년화편 몰라요? 저거 되게 맛있어요. 백년화편. 네.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 칭찬이 좀 많네요. 어디 제 이야기가 많은데. 어디 있죠? 박 차장 다이어트? 다이어트.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근데 뭐 하얀 얼굴 옆에서 지금 진짜 피부 정말 거지같이 나온다. 제가 클로징벨 차장님 가시고 박종훈 팀장님 가시고 여돈 성님이랑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님이에요? 예. 근데 저한테 메이크업 한다고 너무 막 뭐라 그래서 제가 거기는 메이크업을 안 하고 합니다. 뭐. 자, 피부 좋으신 분이 지금 또 대기하고 계시죠? 네. 로즈워터. 로즈워터? 로즈워터. 뭐라고요? 로즈워터. 로즈워터 꽃물 아니에요? 로즈워터로 관리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로즈워터는 또 네. 뭐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하죠. 네. IBK 투자증권의 박근형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로즈워터가 뭡니까? 그냥 제가 평소에 그냥 세수하고 바르는 게 그냥 장미수 피부가 탱글탱글하시잖아. 예, 쓴다고 이야기가 지난번에 한번 돼가지고 네. 그래서 로즈박이라고들 사람들이 하시는데요. 이게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까? 이거 뭐 장미물은 어디서 나는 건데? 그게 파는 게 있죠. 파는 게 그냥 있어요. 일반 파는 게. 뭐 브랜드에서 그냥 오. 예, 장미수를 팔아요. 어허. 그냥 스킨 대신 그냥 장미수를 씁니다. 알겠습니다. 뭐 쌀뜨물로 세수하고 그런 거 몰라요? 응? 쌀뜨물로 세수하고. 그 청포 머리 청포물 감고. 머리 감고. 로즈워터로 세수하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기관 외국인 모두 선물 매수 출발은 하긴 했습니다만 양시장 현물은 동시 매도 출발을 했고요. 15분 정도 지나면서 외국인이 선물도 매도 전환하면서 시장 경계감을 지속했습니다. 다만 전일 하락세를 보였던 2차전지 소재주를 포함한 국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셀업체는 올랐는데 역시 소재주는 빠졌지만 소재주를 올라왔고요. 셀업체, 동박업체, 장비업체 등 2차전지 관련주의 전반적인 강세가 오늘 하루 사실은 거의 내내 특징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개별 모멘텀을 보유했던 종목들의 강세가 돋보이면서 상승을 했지만은 외국인 매물 출회되면서 코스피는 탄력이 둔화됐고요. 특히 금융과 철강 등이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된 지원법 논란으로 삼성전자가 부진했다는 점도 특징이었고, 반면 말씀드렸던 2차전지 관련 기업들과 또 정부 정책과 관련이 깊은 로봇, 원격 진료 관련주가 오늘 이제 급등을 했고, 오전까지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이제 유도가 됐지만은 오후 들면서 외국인들이 코스닥 그리고 기관은 코스피 200 중심 현물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 네. 오전에 중국 2월 차일신 서비스 PMI가 발표됐는데 2개월 연속 반등을 주면서 전반적으로 레벨은 2022년 9월 이후의 최고 수준, 신규 수준은 2021년 5월 이후의 최고, 고용지수는 2020년 11월 이후 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지표들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전반적인 그 시크리컬 업종들의 분위기도 상당히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압력 진정과 더불어서 위안화 강세 영향 때문에 약 10원 정도 이제 급락세를 보였고요. 장중 1,300원 하향 이탈 시도도 잠시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화학, 운수 장비, 보험 등 매수를 했고, 철강과 금융, 운수 창고 등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제약, 디지털 컨텐츠 제외한 대부분을 매수했는데 기관은 유통과 의약품, 화학, 비금속 광물 매수, 코스닥은 유통과 제약, 화학을 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포스코 케미칼이 장중 6%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비금속 광물이 강세 주도했고요. 서정진 명예회장의 2년 만에 경영복귀 임박에 따른 셀트리온 그룹주가 급등하면서 의약품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기차 밸류체인 관련주 전반적으로 급등세가 기록하면서 화학도 강세를 보였고, 반면 보험과 증권 등의 금융업종 약세를 보였고요. 특히 보험은 2월달 말 급등 부담 영향에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다 볼 수 있습니다. 전일 상승을 뒤로하고 코스코 홀딩스의 반락에 철강 금속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운수 장비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과 한국조선해양 등 조선주들이 약세가 뚜렷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순매수 유입에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작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장중 8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업종별로는 일반 전기전자, 화학, IT 부품이 강세를 보였고, 반면 디지털 컨텐츠나 IT 소프트웨어가 부진했고, 테마별로 보면은 역시나 로봇 테마 강세가 보이면서 특히 유진 로봇은 장중 25%대 급등세가 특징이었습니다. 요새는 오르는 것만 계속 돌아가면서 그러니까요. 2차 전지, 로봇,
AI는 좀 잠잠해졌죠? 며칠? 요 며칠? 네, 근데 또 맞습니다. 몰라요. 그렇죠. 또 모릅니다. 너무 비싸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참다가 이거 모르겠다 이러고 또 들어가면은 그때가 이제 또 끝물 아닙니까? 내가 지난주에 지금 2차 전지 다 팔았는데 팔고도 한 30% 올랐더라고. 쉽지가 않네요. 이게 굉장히 소외감이 소외.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최근에. 맞습니다. 이차전- 야수들만 살아남는. 2차 전지 없으면 뭐 오늘 보면 나도 내가 갖고 있는 거 그래도 한 2% 정도 올랐는데 배 딴 거 아프지. 보면 배 딴 거 보면 막 10몇 프로 올라 있고 20% 올라 있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오늘 어려운 그 장중에 셀트리온 제약 24%까지 갔었는데 네, 네. 이거 잘 몰라서 서정진 명예회장이 경영을 복귀하면 이 정도의 파괴력이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걸 뭐 이렇게 수치화하거나 우리가 뭐 계량적인 분석을 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뭐 센티적인 영향이 더 있었다 볼 수 있죠. 일부 이제 센트리온 그룹주들의 뭐 자사주 취득과 더불어서 아무래도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이 좀 2년 만에 복귀를 한다면 시장에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리 뭐가 달라진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수급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이 어쨌든 뭐 바닥권 정도라고 판단했을 때 좀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개념에서도 일단은 뭐 수급적인 영향 때문에 센티적인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정부의 2차 전지, 전기차 신산업 규제 완화 소식. 이거 뭡니까? 네, 정부가 이제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 부분의 규제 해소로 2조 8천억 규모의 투자를 창출한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전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기업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혁신안이 발표됐는데 우선 이제 충북의 오창입니다. 충북 오창에서 진행 중인 LG 에너지솔루션의 2차 전지 공장 내에 위험물 취급소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 재시공하지 않고 공사를 그냥 계속하도록 조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부지 용도 문제로 증설이 막혔던 2차 전지 R&D 센터 문제도 자연 녹지와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부지 용도를 변경해 주기로 했다고 알려지면서 결국 에코프로 BM의 오창 R&D 센터와 LG에너지솔루션의 수도권 R&D 센터의 증설이 속도를 낼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죠. 또한 이제 2분기부터 배터리 구독 서비스 업체에 배터리를 쓰는 전기 이륜차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알려져 있고 배터리 교환 방식 전기 이륜차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는 것도 일단 섹터에서 긍정적인 뉴스로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첨보라는 종목이 또 유달리 좀 많이 올랐는데 첨보. 예. 지난해 증설 모멘텀이 거의 없었고 뭐 IRA 수혜 소재도 사실 아니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소외받았던 느낌이 있었는데요. 소재 3사 중에 제일 약했죠. 네, 그렇습니다만 올해 12,330톤 추가 양산이 시작되면서 시장 점유율 확대 전략을 통해서 유럽이나 중국 중심의 성장이 기대된다고 이야기되고 있고 특히 이제 첨보가 LFP 배터리의 이온 전도도 향상을 위해서 3원계보다 높은 농도로 적용되는 특수 리튬염이나 첨가제 생산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오늘 받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중국 기업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활용하면서 중국이나 유럽 중심으로 F 전해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는데 이익률이 다소 하락할 수 있는 분위기도 환경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배터리 소재 대비 여전히 굉장히 높은 이익률이 17%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유한타 증권에 따르면은 첨보의 올해 매출액은 5,444억,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영업이익은 994억 추정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8%로 큰 폭의 외형 성장이 기대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첨보가 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가 EU 지원금 1,200억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헝가리 쪽의 증설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관련주로 언급됐던 상신 EDP나 필옵틱스가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삼성 SDI 내에서 스택 장비 독점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SDI가 필에너지 지분도 20%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첨보, LNF, 포스코케미칼 뭐 등등 뭐 관련 주식이 올랐는데 특히 이제 2차 전지 뭐 양극재 소재도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오늘 의외로 또 동박업체도 동박업체 많이 갑자기 올랐더라고요. 급등을 해서 SKC라든지 일진 머티리얼즈도 급등세를 보였고 그 외에도 지금 장비업체 뭐 PNT라든지 PNT. 장비업체들도
신흥 SEC 같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같이 뭐 급등하면서 예. 2차 전지주가 거의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장악을 했다고 이게 볼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전기차용 배터리 열 관리 소재 개발하고 제조 판매 업체인 나노팀이라는 회사가 네. 상장을 신규 했습니다. 상장했죠. 신규 상장 첫날 또 장중 급등세까지 보여서 전체적으로 좀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상당히 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이슈가 되고 장악을 했다 볼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글로벌 2차 전지 점유율 2022년 기준 탑 10인데요. 이 보시면 왼쪽 쪽에 보시면 CATL이 뭐 제일 높고 뭐 LG 에너지솔루션, 뭐 BYD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중국 시장을 제외한 마켓을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역시나 이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CATL이 물론 이제 2위이긴 하지만 LG 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을 제외하면 제일 잘하고 있고 파나소닉이 3위 정도이지만 뭐 SK오이나 삼성 SDI도 상당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이 워낙 컸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부터 이제 미국 쪽에 관련된 성장 또 유럽 쪽도 좀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올해 성장은 미국 쪽에서 이루어진다 보니까 국내의 어떤 배터리 소재나 셀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은 환경에 있을 수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코멘트들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다음 사진을 띄워주시면은 메리츠 증권의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테슬라의 뭐 이번에 인베스터 데이 관련해서 테슬라 배터리 전략에 대한 오해와 편견과 좀 거리를 두자라는 코멘트가 나왔습니다. 네. 표를 보시면 테슬라 4680 전지 생태계 서플라이 체인 점검으로 나와 있는데 관련 주들이 좀 언급이 되어 있죠. 셀이나 양극재, 동박 등등 어떤 종목들이 관련주가 되는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값싼 배터리가 LFP로 등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싼 배터리 자체가 LFP로 가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메리츠증권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 좀 싸다고 보고 3원기가 좀 비싸다고 네네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렇게 얘기죠? 생각하는 것은 좀 우리가 잘못 좀 생각하고 있다. 편견이나 오해로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결국 원가 혁신을 통해서 4680 전지가 향후에 2차 전지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뭐 값싼 배터리가 결국 LFP로 가면서 그게 가장 뭐 두각을 나타낸다 보는 것은 편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리를 좀 두어서 결국은 원가 혁신을 통한 4680 배터리가 전체적인 2차 전지 업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과 사업적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테슬라의 4680 전지 내재화에 따라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린 표에 언급됐던 종목에 관련된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 프리미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러면 셀 업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셀도 결국은 뭐 LG 에너지솔루션을 가장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했고요. 양극재 쪽에서는 이제 LNF가 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직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양극재 LNF 그다음에 LG 화학까지 상당히 좋게 봤고요. 동박은 SKC 그리고 도전제는 나노신수에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최선호주 의견을 제시를 그러니까 아까 했습니다. 이야기한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이 저가 LFP 그러니까 싼 배터리는 다 가져갈 것이다.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LFP는 이제 중국 업체들한테 뭐 맡기겠다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그렇죠. 저 보고서에 따르면 싸다고 그러니까 3원계가 무조건 비싸지 않을 수 있다. 4680 테슬라가 만들겠다는 4680이 원가 절감을 통해서 효율성이나 이런 거는 LFP보다 더 낮게 해서 LFP 시장을 뺏어올 수도 있다. 그 얘기 우리한테는 좋은 이야기인 거죠. 우리한테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 게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개발 그리고 진짜 실제로 수요를 잡아서 상용화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LG 엔솔 그 LG 엔솔도 만들어요. 근데 이제 테슬라만 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측면에서 같이 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만들면 엔솔 거는 어떻게 해요? 내재화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내재화 가능성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이제 LNF가 양극재 직납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물량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다는 좀 못하니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역시 이제 협업을 해서 가는 쪽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셀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 이제 분류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재 쪽에 LNF는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리서치 센터들의 뭐 뷰들이 많습니다. 네.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뭐 센터도 있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센터가 있는데 좀 재밌는 리포트 중에 하나투자증권의 리포트가 참 재밌어서 네. 좀 몇 가지 따왔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리포트입니다만 네. 1월에 전기차나 배터리 코멘트 관련된 리포트를 또 냈습니다만 역시 이제 미국의 판매량 증가가 독보적인 부분인데 지역별 그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한 전체 판매 증가율을
증가율을 보면 1월 달에 미국이 75%나 증가를 했고요. 유럽이 3% 그리고 중국은 마이너스 6% 역성장을 했습니다. 결국 말씀드렸듯이 올해의 성장은 미국에서 나온다 보는 건데 결국은 미국이 이제 IRA에 따른 뭐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시작되면서 큰 폭의 성장을 시작했다 보는 것이고요. 네. 유럽 판매 비중이 높은 업체들은 다소 조금은 이제 부진했지만 연초 가격을 인한 테슬라의 점유율이 상승하면서 국내 3사 그러니까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SK온의 각각 전년 동월 대비는 1월 달 기준으로서는 삼성 SDI가 53%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51%. SK온은 약간 뭐 마이너스 1%의 성장을 보였기 때문에 좀 아쉽지만 네. 삼성 SDI와 LG 에너솔루션의 성장률은 1월 달 상당히 좋았다. 전년 동월 대비 상당히 좋았다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올해 가장 큰 성장률을 보인 시장이 역시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시장 선점 효과를 충분히 누리면서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업체의 주가가 양극재 업체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으로 연초부터 상승세가 계속 이어져 왔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이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포스코 케미칼, NF 외에도 대규모 추가 수주도 또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2차 전지 업종의 전반적인 주가는 견조할 것이다라고 코멘트를 했고요. 반면 이제 리튬 가격 하락폭이 가파르기 때문에 양극재 업체들의 상반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다소 조금은 하회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극재 수주 모멘텀이 좀 지나가면서 오히려 셀업체라든지 그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나 동박 등의 기차 소대 업체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아침에 코멘트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동박 업체가 갑자기 막 다 급등을 같이. 해버렸죠. 그런 부분인데요. 재밌는 표를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네. 한번 열어보시면 하나투자증권에서 리서치센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2030년 기준인데요. 전기차 침투율을 54% 가정. 그러니까 2030년 기준으로 전기차가 전체 자동차의 54% 정도 침투를 했을 때 업종별, 그러니까 전기차 내에서도 여러 가지 섹터가 나뉘잖아요. 배터리, 셀, 양극재, 분리막, 동박, 전액 다 나뉘는데 이 30% 전기차 침투를 2030년에 54% 가정을 이제 침투를 가정하고 업종별 그 시장 가치 상승 여력을 본다면 이게 지금은 빨간색 부분이 보이는 게 상승 여력이라고 하나투자증권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빨간색 점이죠. 점이죠. 그러면 동박이 제일 높게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양극재가 그 다음으로 남아있고, 그 다음에 분리막이 그 다음으로 남아있고, 전해액이 남아있고, 셀업체가 제일 좀 낮게 형성돼 있죠. 상대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이 셀업체가 조금 낮게 형성이 돼 있다고 하나투자증권은 이야기를 했고요. 동박이 제일 높게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오른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닐까요? 네. 근데 네. 양극재도 엄청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의 리서치인데요. 이런 재밌는 표가 이제 지난번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오늘 장비 업체가 많이 올랐잖아요. 다음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예. 이 각 2차 전지 장비 업체들한 이슈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막대 그래프는 뭐냐면 시총 대비 수주 비중입니다. 시총 대비 수주 비중. 예, 그 1 기준으로 봤을 때 1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 시총 대비 수주가 더 높은 거잖아요.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 대비 수주 잔고가 훨씬 더 높은 게 1 이상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이 1 이상으로 돼 있는 게 지금 PNT라든지 M+라든지 M+. 뭐 TSI도 좀 보이고요. 그 밑으로는 다 이제 시총 대비 수주가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파란색으로 점으로 찍힌 게 뭐냐면은 이게 OP의 마진율이거든요. 작년 3분기 누적 기준 마진율이죠. 그러면 PNT가 빨갛게 돼 있는데 시총 대비 수주 잔고가 상당히 높고 그죠? 1보다 훨씬 높죠. 거기다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수주 장도도 PNT가 절대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장비주보다. 그래서 PNT가 상당히 좀 대장주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PNT가 주가가 급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좀 이런 부분이 이제 이야기가 됐고 뭐 CIS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몇 개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관련해서 이 관련된 이 장비주들이 올해부터는 이제 네. 발주가 본격화된다는 장비 사이클에도 좀 주목을 하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이거 미래에셋하고 저기 한화가 이런 거 잘 만드네. 네, 지금 이 표는 미래에셋증권의 표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표를 보여주시면 뭐 합니까? 우리도 잘 만들고 놀아요. 있어요. 지금 잘 하고 있어. 그래요? 예. 그리고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죠. 다음 네. 표를 보여주시면 이게 하나투자증권인데 이게 보면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최근에 뭐 셀, 소재 뭐 다들 네. 많이 올랐는데 이게 네. 재밌는 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이후에 2차 전지 주요 업체들의 12개월 포워드 PER 최고치와 최저치 그러니까 그 종목들의 PER
PER 밴드를 놓고 현재 지금 주가가 올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포워드 P가 과거의 밴드 상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 아,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그래프네요. 네, 그러면 빨간색으로 그려진 게 지금 현재 PER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한 PER이에요. 네.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가정을 봤을 때 검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 막대 그래프가 네네. 결국은 이제 과거 PER 밴드 상단과 하단의 폭이거든요. PER.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LG에너지솔루션도 다소제 전체 과거 PER 대비로 좀 낮게 형성돼 있고 SDI도 낮게 형성돼 있죠. 포스코 케미칼은 한 중간 정도 돼 있고 에코프로 BM도 아직도 전체 밴드의 한 37% 정도까지 와 있고 삼성 SK, 뭐 IT는 좀 높게 형성돼 있죠. 솔루스 첨단소도 굉장히 높습니다. 솔루스 첨단이 굉장히 높고요. 첨보도 한 중간 아래 정도 나와 있고, 그죠? 전반적으로 LNF는 굉장히 낮죠. 아직도 굉장히 낮은 폭에 속합니다. 저게 점이 밑에 찍혀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싸다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빨간색 점이 전체 그 검은색 막대 중에서 좀 낮은 쪽에 있는 것이 과거 PER 밴드 상단과 하단을 봤을 때 그 밴드 상에서의 낮은 쪽에 아직도 포진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뭔데 12개월 포워드가 184배예요? PE가? 첨단 소재? 솔루스적인 첨단 소재? 첨단 소재. 아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제가 굉장히 재밌는 분석이다 싶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그만큼 최근에 주가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지만 네. 주가가 아직도 주가 가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을 많이 한다라는 네, 의미로 봐야 맞습니다. 되는 그래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뭐 네. 이렇게 밸류에이션 자체가 뭐 100배가 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맞느냐라는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뭐 지금 트레일링으로 보면 막 몇백 배 되는 것들도 네, 있는데 맞습니다만. 내년에 이익이 두세 배 늘어난다라고 보니까 저게 저렇게 좀 밑으로 네. 그러니까 좀 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저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뭐 73.8, 22.4 이게 이제 현재 12개월 포워드 PER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 보면은 LG에너지솔루션도 73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도 55배. 뭐 이런 것들이니까 대부분 뭐 20배, 30배 이게 뭐 평균 뭐 그 정도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더 높게 형성되는 회사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과 같은 뭐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성장주가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성장이 확실한 섹터이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고포를 받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근데 저 세로 축이 저 세로 그래프 있잖아요. 까만색 선 네. 이렇게 그 밴드 하단부터 상단 저게 어떻게 보면 좀 착시를 일으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에 왜냐면 과거에는 사실 2020년이면 네. 그때 막 미친 듯이 자고 일어나면은 강아지가 찍어준 거 그냥 막 상한가 가고 뭐 이러는 거에 좀 어느 정도 포함되는 기간이었으니까 저때 밴드를 보면 LG의 에너지솔루션도 과거 밴드 봤을 때는 좀 아래쪽에 있으니까 더 갈 수 있겠다. 과거엔 이 정도까지 줬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 50에서 150배는 2020년도 이야기고. 근데 지금은 이익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저 밴드폭도 좀 줄어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러니까 뭐 현재 뭐 30배, 50배, 80배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한 이슈가 먼저 있을 수는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과거 2020년 이후에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뭐 밴드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보면 조금 뭐 그런 부분들이 뭐 업황이라든지 네. 시장의 유동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좀 재밌는 분석이라서 한번 네, 네. 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2차 전지 관련주 급등의 수급 효과는 좀 없었을까? 수급. 요거 중요하죠. 그것도 네. 한번 저희가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좀 봐야 되는데요. 스마트한 주식 투자라는 사이트에서 한번 결제해 왔는데 다음 표를 좀 띄워주시면 투자. 코스닥 공매도 잔고 순입니다. 이게 3월 3일 기준이니까 이제 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에코프로 BM부터 쭉 공매도 잔고 순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에코프로 BM, LNF 뭐 쭉쭉쭉 이제 밑으로 쭉 나옵니다. 네. 역시 이제 에코프로 BM이 제일 공매도 잔고 순이 많이 나와 있고요. LNF도 그다음 2위 정도 되고 뭐 위메이드, 펄어비스, 나노신수, 대주전자재로 쭉쭉 첨부도 나와 있습니다. 관련 주식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 순이 이렇게 높은 형식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된 이야기고요. 다음 표를 좀 보여주시면 이 가치투자클럽이라는 이제 플랫폼 제가 가져온 건데. 이게 1월 31일 기준에서 2월 24일까지 공매도 잔고율의 변화인데요. 공매도 잔고율 감소 상위 종목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코스닥 쪽을 좀 보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제일 먼저 많이 공매도 잔고가 많이 감소된 종목으로 나와 있고 쇼커버라고 하죠. 그다음에 LNF가 그다음 2등이고요.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 비율이 제일 많이 이제 빠져있는 그런 종목도 중심인데 에코프로비엠이 제일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LNF가 그다음 빠졌고 에코프로도 한 5위 정도 되죠. 나노신수제 빠졌죠.
그다음에 뭐 덕산 네록스 뭐 이게 OLED 소재주만 빠졌고 대두전자재로 빠졌죠. 뭐 등등 이렇게 보면 최근에 약간 이렇게 수급적인 이슈도 공매도 잔고 비중이 이렇게 빠지면서 쇼커버가 좀 어느 정도 들어온 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지 않느냐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와봤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여러 가지 뭐 센티라든지 그다음에 수급적인 이슈 등등을 포함해서 좀 최근에 뭐 갑자기 뭐 코스닥 시총 1위가 막 15% 2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좀 약간 수급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뭐 유동성 장세도 아닌데 이러냐 했을 때는 약간의 이런 영향도 수급적 영향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뭐 저도 2차 전지를 보면서 와, 왜 이렇게 급등할까 네. 이런 부분들 많이들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작년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2차 전지 ETF가 수익률 1등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작년에 기억을 해보시면 중국의 2차 전지 업체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BID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다 반토막 이상 났어요. 어허. 그때 단기간에 두세 배 올랐었던 것들이 지금 다 반토막 났거든요. 지금 외국인이 2차 전지 소재를 왜 샀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LNF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시도 나고 했었는데 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거의 한 2천억 샀을걸요, 외국인이? 오늘 한 1,000억? 순매수 수량이 한 80만 주 정도 네. 되나요? 그러니까 뭐 오늘 코스닥을 2, 3천억 샀는데 거기에 3분의 1을 에코프로비엠이 그냥 쏟아 부었어요. 그거는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중국의 2차 전지는 아까 보더라도 침투율이 엄청 높기 때문에 더 성장할 여력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누구냐? 대한민국 아니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급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사실 이해되네. 내가 훌륭하잖아. 아니, 아까 이해가 안 된다. 이해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로는 좀 힘드니까. 뭐 사실 멀티플이라든지 뭔가 굉장한 호재가 있다든지 하면 이해할 수 있고, 어제 테슬라가 5%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는 15%가 올라간다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테슬라가 떨어졌음에도 어제 5% 급락했어요, 테슬라. 급등이라 그랬어요. 그래? 사실은 이제 테슬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이제 중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은 좀 포화 상태에 뭐 거의 30% 가까운 뭐 이게 보급이 됐기 때문에 좀 성장에 대한 그림이 올해는 조금 뭐 역성장 내지는 좀 더딜 것이다 보는 아까 거고요. 보여주셨어요. 아까 역성장 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CATL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서 44% 정도 수준이라고 보지만 최근에 절대 점유율은 마이너스 6%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발 업체들이 좀 들어오면서 CATL을 다소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이제 MS가 빠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무튼 국내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결국은 약간의 뭐 쇼커버링 영향도 충분히 있으면서 대형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기존에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따라잡기는 되게 힘든 구나. 그렇죠. 차트를 보거나 단기적인 봤을 때 뭐 또 PER 배수를 봤을 때 뭐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하지만 시장에서는 이제 이게 급등해 버리면 나머지는 다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니까 손가락 빨아야 약간 그게 지금 시장이 며칠 좀- 됐어요. 몇 주 됐어요, 네. 지금 내 벌써. 지금 손가락 반지 지금 손가락 다 부럽고 오뎅 되겠어. 일주일 됐어. 일주일. 빨아요, 지지. 진짜. 우리 박근영 부장님은 전기차 타십니까, 혹시? 아니요, 저는 전기차 아직 못 타봤습니다. 2차 전지를 좀 전기차를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굳이? 아니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를 뭐 바꿀 때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뭐 택시 같은 경우는 전기차 택시를 타봤죠. 네. 택시를 불렀을 때 전기차 네. 차량 왔으니까 또 엄청 조용하고 좋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던데. 택시? 약간 아이오닉 5 택시 타봤는데 하부에 진동이 다 느껴지더라고. 토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사님한테 이거 원래 그래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약간 이제 SUV랑 승용 중간 정도. 승용은 굉장히 좀 편한데 약간 SUV랑 승용 중간 정도 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그게 배터리가 밑에 무거운 게 쫙 깔려 있으니까. 그래서 진동이 좀 서스펜션적인 느껴진다고 좀 그런 근데 게 이제 있고. 기사분한테 여쭤보니까 월간 단위 그 이렇게 유지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네. 기름을 넣고 가는 거와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거 엄청난 차이라고. 그렇죠. 엄청난 차이예요. 네, 엄청난 차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만 뒤에 쫙쫙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정부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이거 발표 소식하면서 오늘 관련된 로봇주들이 몇 개는 쫙쫙 쌌습니다. 네, 뭐 일단 표를 좀 띄워주시면 이제 관련된 연합뉴스에서 좀 정리해주신 표를 제가 가져와봤는데요. 첨단 로봇 규제 혁신 방안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이 뭐 얼마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된 부분인데요. 282억 달러 규모의 현 로봇 시장이 2030년도에는 832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13% 고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로봇 산업의 신비즈니스 창출 촉진에 뭐 방점을 두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뭐 모빌리티, 그다음에 세이프티, 그다음에 협업 보조, 그다음에 인프라 등의 4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51개 과제가 선정됐고 이 중에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굉장히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규제를 빨리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연내 진입형 로봇법을 개정하면서 지금 실외 이동 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한다 이렇게 하면서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는 안 되고 보도 인도 쪽은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시공원에서 통행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 쪽에 가능하면 이제 뭐 배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봇 관련된 배송 사업이라든지 택배, 수화물 배송 대행 운송 수단에 대한 로봇 사업을 추가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5개 광고물 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하면서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서 이제 5개 광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구체화되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이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3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상장 검토 이슈를 약간 언급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때문에 아마 AI 관련된 뭐 관련된 쪽도 로봇 관련 쪽도 좀 움직였고요. 또 로봇용 감속기 설계나 제조 기술 개발하면서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전반적인 TPC 글로벌도 시장에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언급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살짝 갸우뚱했죠? 보행자 보행자 통로 통행 허용. 네. 이거 바퀴로 가는 건데 허용해주면은 걷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피해 가겠죠 로봇이. 네. 인도로 가면 로봇이 빨리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아 천천히 가야죠. 근데 배달 로봇인데 어. 사람이 배달하는 것보다 로봇이 훨씬 더 느리고 위험성도 있다? 그럼 요거 의미 있어요? 물 같은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짜장면이나 이런 건 안 돼도 불어 터지니까. 무거운 거?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인도로 다니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 네. 이게 한 며칠 전에 나온 네, 뭐 당하잖아요. 오늘 당장 처음 나온 건 아니고요. 당장 나온 건 아니고 됐습니다. 이거 허용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주가가 막 튀었어요. 그런데 또, 이건 또 논의 다른 이야기인데 네. 인도는 지금 몇인 줄 알아요? 인도? 네. 인도네시아 이런 거 하려고. 자, 네시. 부장님 이런 인도네시아. 것 좀 뭐라고 해주세요. 인도 지금 4시입니다.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명품 죄송합니다. 박근영 쇼 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사과드립니다. 네. 지금 마감 진지하게. 시황 진행을 로봇으로 대체하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로봇이 이제 꼭 움직이는 로봇도 있지만 입는 기계도 있잖아요. 입는 기계. 예, 예전 뭐 잼스입이나 뭐 그런 관련된 보조 기구의 로봇 기구가 있거든요. 뭐 약간 그런 뭐 것들도 하체 마비 이런 부분을 그렇죠. 할 수 이제 있게. 보조 기구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걸 입고 이제 뭐 공원을 다닌다든가 이것도 가능해지니까 시장은 좀 열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채팅창 지금 어떡할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자, 다 정프로한테 배운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좀 치료가 시급한 것 같은데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요거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의원급 비대면 진료 제도화 소식. 네. 사실 요게 지금 굉장히 해묵은 이슈잖아요. 네. 원격 진료 업종 상승. 맞습니다. 사실 뭐 그 보건복지부가 3월 2일 날 3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에서 이제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부분이 언급이 됐는데 근데 사실은 복지부가 대면 진료를 사실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인데, 근데 비대면 진료 우선 허용 대상은 만성 질환자, 그 재진 환자라든지 뭐 의료 당뇨나 이런 취약자 것들. 환자 이런 부분, 그리고 비대면 진료는 동네 병원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요. 대면 진료 원칙에 부합하도록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사실은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보조적인 형식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가 디지털 의료 치료기기 관련된 적극
활용 확대 방안도 마련했는데 이 디지털 치료기기 환자 사용성에 따라서 같은 기기라도 비용과 효과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네. 건강보험 적용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서 통합심사나 평가 그리고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제도 대상이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알려져 있고요. 디지털 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서 마땅한 품목 분류가 없는 경우에는 한시 품목으로도 제품을 분류나 인허가하는 절차를 밟게 하면서 신속한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중장기적으로 임상시험을 거쳐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혁신적 의료기구는 한 1년에서 3년간 한시적인 비급여로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러니까 약간 이게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활성화될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복지부가 지난달에 대한의사협회와 그 비대면 진료의 기본 방침을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사실 또 이게 대한의사협회에 관련된 부분이 또 비대면 관련된 부분에서 네네. 첨예한 또 약간의 그렇죠. 의견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몇 어느 년째 지금. 정도까지 될 것인지는 조금 우리가 기대에 나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방향은 굉장히 정부가 좀 뭐랄까 의지를 좀 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신입사원 때도 내가 신입사원 때도 아니, 18년 전인데 그때 코로나 때 비대면 할 때 약간 이거 크게 활성화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이게 이런 것도 건드리니까 그렇죠. 의사 파업하고 뭐안 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근데 사실은 큰 파도라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보완적인 부분이라도 조금 뭐 만약에 된다고 하면 또 변화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금융위에서 신규은행 도입 및 비은행권 업무를 확대하는 논의를 한다. 네. 은행주 하락. 은행주가 오늘 조금 안 좋았는데 역시 예. 이제 정부의 규제 산업화되는 느낌 때문에 또 주가들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또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이라든지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저축은행을 지방은행으로 바꾼다든지 지방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경쟁자가 더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약간 부정적인 이슈인데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실무 작업반 1차 회의를 열었다고 알려지면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알려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을 비롯해서 비은행권의 업무 영역 확대에 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건전성이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됐기 때문에 충분한 건전성이라든지 유동성 그리고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추어진 금융회사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하니까 기존에 이제 뭐 은행권이 아닌 쪽에서의 어떤 뭐 다른 은행 업무를 뭐 증권사 쪽에 열어준다든지 이런 네. 쪽에 업무 영역 확대가 된다면 뭐 은행업종 입장에서는 약간의 좀 경쟁자 과열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의 그 점포 수는 그럼 앞으로 더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그렇죠? 은행에 지점을 가본 적이 최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모바일로 다 되잖아. 모바일로 그 대출 뭐 빡세게 받는 것도 모바일로 다 됩니까? 카카오로 다 되는 이게 또 있는 잘 집 자식이라서 대출을 안 전 잘 받아봤구나. 몰라요. 있는 집 자식. 돼요? 이거 버튼 되죠. 몇 개만 누르면 네. 내가 한도 풀로 땡길 수 있어요. 인터넷 그래요? 은행으로도 대출 바로 가능하죠. 오. 대출 예상 금액도 거의 바로 네, 나오고 바로 예상 금리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바로 근데 나오고. 이건 완전 또 결이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온라인화되고 디지털화되고 점포는 없어지고 이러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 플러스 노인분들 키오스크 활용하기 어렵고 사실 은행 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시골에서는 점포가 더 줄고 이게 진짜 좀 양극화 이런 사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할 얘기 굉장히 많은 거. 이거 네. 이거 지금 참을 수 없는 어제부터. 예. 이거 이거 너무 뭐 유튜브에 다 이 얘기더라고 경제 쪽은. 그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은 뭐 이렇게 주는 듯 안 주는 듯 뉘앙스가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렇게 줄 거면 때려쳐. 준다는 거지. 그래서 뭐 이익이 난 거에 대해서 75%인가요? 뭐 환원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약간 우려 대상국 이러면서 이제 뭐 약간 중국을 네. 겨냥한 듯한 느낌도 10년간 투자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중국에 또 폐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지혜로운 뭐 방안이 뭐가 있을까 저도 상당히 좀 어떻게 이걸 풀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요.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주가가 이제 장중에 4.4%까지 급락했다가 뭐 마이너스 1.59%로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약간
약간 뭐 만회를 하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네네. 마이크론 주가 안 좋았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슈가 있었는데 뭐냐면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주가 어제 안 좋았던 거는 이제 하락 요인이 투자자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론 CFO가 이제 코멘트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반도체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FO의 발언에 따르면은 수요는 연중 개선될 것을 보이지만 가격 환경이 쉽지 않고 원재료의 재고 평가 손실이 2분기 이익률에 영향을 끼칠 예정이고 기존 예상보다 마진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다음 분기도 안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마이크론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업계의 공급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불일치한 게 계속 지속되고 있고 고객사 재고의 경우는 모바일이 클라우드 등보다는 양호한 상황이라 하지만 어쨌든 재고의 수급 불일치를 계속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의 어려움을 반영하면서 인원수를 11월 달 지난 11월 달에 콜에서 얘기했던 10% 감축에서 이번에는 15% 감축으로 변경한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뭔가 재고 문제가 더 아직 불거지고 있고 뭔가 안 좋은 게 다음 분기도 있을 수 있고 막 이런 코멘트를 내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러면 안 좋을 것인가? 라고 이제 굉장히 우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반도체 쪽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 이제 좀 보이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코멘트를 냈는데 네. 의미가 있습니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작년 4분기에 이미 재고 평가 손실을 6천억에서 7천억 가량을 인식을 했다고 이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에도 추가 손실이 좀 불가피하겠지만 네. 이미 지난 4분기에 재고 평가 손실을 6, 7천억 정도 반영을 했다고 보는 거고요. 반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어제 했지만 지난 4분기에 재고 평가 손실 인식이 아예 없었던 회사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낸드 수익성이 좋은 요인도 있었고 11월 마감의 특성상 작년 연말에 급격히 하락한 가격 환경을 온전히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재고 평가 손실 발생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번에 현실화된 거기 때문에 어제 마이크론이 이야기했던 약간 엄살 같은 다음 되게 힘들다고 이야기한 거는 마이크론에 국한된 이야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향 조정된 메모리 가격 전망에 따라 추가적인 실적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오늘의 마이크론의 하락 요인이 온전히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의 반영될 이슈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마이크론과 좀 결을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한 이제 현재 뭐 SK 하이닉스 등의 주가 형성 요인은 영업 적자의 절대적인 폭보다는 실적의 방향성과 업황 개선의 여부를 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면서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부분들과 좀 결이 다르다는 형식의 코멘트를 장중에 냈기 때문에 의미는 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 지금 뭐 미국에서 떨어진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랑은 좀 상관없는 이슈고 얘네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또 따로다. 그리고 여기에 따로의 반도체 요 지원법, 요 미국의 뒤통수는 또 따르게 붙는 또 이슈다. 그 이거죠? 아니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재고 조정, 재고 반영했다? 평가 손실 반영했다. 마이크론 안 했다. 오케이. 그리고 뭐 반도체 이슈야. 이거 미국의 뒤통수 어떡합니까, 부장님? 그래서 저도 뭐 기억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어렵네요. 묘수가 없습니까, 이거? 공장 지으면 지으- 지어도 좀 그렇고 안 짓기도 뭐 하고. 지으라고 이렇게 물귀신처럼 이럴 땐 언제고 가니까 이제는 초과 이익은 환수한다. 뭐 기밀 내놔라. 야, 이거 뭐 큰형님이 이를 깡패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깡패겠네. 지원법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아요. 기술적인 기밀 유출 관련된 네. 그 오픈을 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우려가 또 있는 거죠. 뭐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아니 그리고 아니 사기업한테 반도체 수량을 지네가 요것만 만들고 초과 이익은 뭐 지네가 정해서 가져 이게 일단 중국도 이렇게 안 하잖아. 내가 삼성이면 땅만 딱 이렇게 골아놓고 투자 안 할 것 같아. 아 좀만 있다가. 그 건물 짓는데 10년 걸리고. 백악관 불려가려고. 그럼 딱 10년 걸리고 15년 뒤에 장비 하나씩 딱 넣고. 그럼 어떻게 장사를 어떻게 계속 다른 저쪽 데서 만들면 지금 뭐 공급 많아가지고 난린데 그거 사이클 돌아오면 이제 그때 하면 되지. 하나 짓는데 몇 조인데 그거를 딴 데다 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얘기해서 뭐 합니까 이거 지금 답이 없는 건데. 자 알겠습니다. 자 더 심한 문제가 있네 지금. 더 심한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복지부 저출산 긴급 자문회의 개최 그리고 중국 양회를 앞두고 저출산 대책 기대감 지속 등의 관련주 상승. 네. 뭐 국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출산율이 뭐 0.7명? 네, 0.78? 예, 그 정도 수준이죠. 그러다 인구가 보니까 줄고 있습니다. 예, 뭔가 이제 상당히 좀 뭐 출산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OECD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네. 참고로 저는 2명을 낳기 때문에 저도 2명입니다. 네, 열심히 또 네.
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까지는 아니고요. 유지에 기여하고 있죠. 네,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명이면 뭐. 아무튼 뭐 언론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제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서 오늘 전문가 5명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긴급 자문회를 개최했다. 이게 왜냐면 긴급? 이게 몇 년 된 일인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되게 또 지시를 또 직접적으로 최근에 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뭔가 답변을 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관련해서 뭐 대책을 제안했다고 이야기되는데 아무튼 뭐 이달 중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달 중순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또 직접 주재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그 전까지 뭔가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뉴스 플로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렇다고 해서 무슨 뭐 저출산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들이 갑자기 뭐 좋아지거나 실적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센티적인 어떤 부분은 테마성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볼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이제 중국도 우리가 이제 뭐 그렇게 인구가 많지만 최근에 또 저출산 문제를 되게 극복하기 위한 제안이 이번 4일 양회에서도 계속적으로 화두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지금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고 네,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국의 유명 드라마 작가이자 이번 전인대 대표로 알려져 있는 자오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제안한 이야기가 뭐냐면 대학까지 무상교육제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실시간 검색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광동성의 전인대 대표 주레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세 자녀로 제한하는 출산 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미혼 여성에게도 기혼 여성과 동등한 출산 관련 권리와 초를 인정해주자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혼 여성이 이제 뭐 출산을 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글쎄요 뭐 어떤 뭐 이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굉장히 중국도 이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출산 관련된 뭐 테마주가 일단 좀 움직였고 꿈비 이런 종목들은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인데 정말 꿈을 먹고 주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그게 침구? 아이들 침구 침구. 뭐 그런 기업인데 야, 이게 우리나라 출산율 0.78인 국가에서 저게 저렇게 올라갈 리야 생각했는데 막 주가가 뭐 엄청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쌈지엔트나 이런 쪽은 또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라서 네, 뭐 그렇게 또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뭐 펀더멘털리 뭐 밸류에이션을 받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외의 종목들은 글쎄요 뭐 조금 이게 그냥 테마성이 좀 부분들이 붙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명앵커가 결혼 안 해서 저출산에 기여하는 중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미혼이어도 애기 낳을 수 있죠. 어허. 왜 어허요? 저는 아니, 이런 아니, 풍토부터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 여기 뭐 제리 스프링거 쇼입니까? 이런 사생활도 막 물어보고. 어딘가에 막 잘하고 있는 거 아니지?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박모로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에요. 시청자들한테 사과해. 얼굴이 또 빨개졌다. 얼굴 빨개지니까 또 이상한 귀까지 빨개졌네. 귀가 뜨겁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에어컨 좀 들어주세요, 여기. 자, 마지막 이슈. 이거 좋다. K 컨텐츠 활성화 방안 등 소식의 컨텐츠주 강세 3월 10일에 더글로리 파트 2 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은 기획재정부 자료인데요. K 컨텐츠와 관광 활성화 방안인데 뭐 이런 권역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지금 이제 항공편도 좀 증편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컨텐츠라는 이런 쪽이 좋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제가 못 봤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속 상승 중입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래서 2월 중에 아일랜드 2가 공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3월 10일 날 아까 말씀하셨던 더 골로리 두 번째 공개 버전에 대한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상승하고 있고 또 3월 말에는 방과 후 전쟁 활동이라는 작품도 공개 예정이어서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중앙도 사실은 지난 4분기에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네. 뭐 2월 중순에 카지노 2가 또 공개되면서 또 바닥을 좀 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소 좀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요. 아무튼 컨텐츠 주들은 뭐 기본적인 K 컨텐츠 수출 전략이나 또 OTT 사업자들의 확대 전략 이런 부분들 맞물려서 사실 좀 실적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뭐 기대감만 갖고 가기는 좀 그렇고 실제 분기 실적이 OTT와 관련된 부분에서 작품 수가 많아지고 실적이 올라온 부분들 좀 보여줘야 된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뭐 기대를 가지면서 최근에 조금 이제 연초에 좀 올라온 모습이 보인다 볼 수는 있습니다. 좋아진다고 이야기는 많이 했는데 뭐 사실 CJENM도 그렇고 컨텐츠리 중앙도 그렇고 아니 그렇게 컨텐츠를 많이 파는데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거야? 막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잘하는 건 맞는데
뭔가 좀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네. 숫자로 항상 기대감을 가졌는데 숫자 발표에서는 이게 약간 약한. 실망감을 주니까 또 빠지고 또 빠지고 약간 뭐 그런 이런 거. 게 있죠. 아, 예. 얘는 머리는 좋은데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는 아, 좋아요. 근데 답답하네. 노력을 안 해. 막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근데 언젠간 그런 애들이 포텐이 터진다고. 그게 약간 컨텐츠로 사람들한테 퍼블릭하게 공개되는 거니까 기대감이 더 큰 것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잘 만들었다 이러면 사실 거기 들어간 비용, 마케팅 뭐 이런 것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순위 높고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무조건 실적이 좋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글로리 보셔야죠. 3월 10일.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카지노? 넷플릭스를 뭐 안 보고 있기 구독을 때문에 안 하시고 구독을 안 하고 있어요. 나랑 비슷하시네. 야 이렇게 준비하시려면 글로리를 볼 시간이 없어. 네. 계속 주식시장만 봐요. 저는 시장 스타디를 계속 밤 늦게까지 하고 있어서 어. 예, 뭐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아직 구독을 못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2차 전지 말씀하시면서 전기차도 안 타시고 컨텐츠 말씀하시면서 더글로리도 안 보시고 그럼 코스메틱, 뷰티 쪽 여기 로즈박 요것만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행동주의로 하고 계시다고 봐야겠습니까? 아 그쪽은 하고 있죠. 아, 코스메틱 피부과는 같습니다. 오. 그건 사실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 미용 의료기기, 화장품 요런 거 오케이? 예,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주가 위치도요? 네 주가 위치 좋습니다. 제가 실적도 괜찮죠? 예, 실적이 좋고 지난번에 제가 3프로 TV 앱 안에 네.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 탐방 컨텐츠가 올라와 있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쪽 보시면은 미용기기 업종 전반에 대한 분석과 특히 이제 제이시스 메디칼 갔다 온 탐방 자료까지 같이 동영상 자료가 한 54분짜리가 있어요. 네. 그게 3프로 TV 앱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읽어보시면 이제 들어보시면 미용기기 산업에 대한 뭐 확실한 이해가 1시간 정도 만에 다 끝나실 것 같아요.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박근형 쇼의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